알겠습니다. 뭐야 연말이라서 인쇄소가 너무 밀려가지고 오늘만 프린트 좀 하겠습니다. 수요일쯤 도착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엔 교재가 나오고. 일단 뒤로 넘겨주시고. 얘들아 이제 물리가 이제 2학년 되는 거니까 그 뭐야 2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시험 잘 보려고 지금 수업을 듣는 거잖아. 세 가지만 좀 기억하고 가자고. 목표는 무조건 1등급이고 학교 상관없이 1등급까지 가도록 할 거고, 문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봐야 돼. 첫 번째가 이제 고난도 문제, 니네가 이제 제일 뭐 두려워하는 거지. 고난도 문제. 두 번째가 그냥 평범한 문제, 그냥 깔아주는 문제지. 그냥 그렇고 그런 문제. 거기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 실수가 나오는 순간 바로 3등급으로 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야 패턴은 항상. 애매한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3월달, 4월달에 다시 한번 잡아줄 거예요. 방학 동안 뭐 할 거냐면 기본 개념 문제 확실하게 잡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다룰 거고. 이렇게 두 가지를 쭉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좀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딸려. 내년에 시험을 보면 얘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어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당연하겠지. 시간을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그 시간 안에 빨리 푸는 놈을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건 뭐 문제가 많았다, 혹은 뭐 학교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핑계를 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같은 조건 하에서 등급을 나누겠다는 의도가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3월달, 4월달에 시간 훈련을 하려고 하면 바빠요. 안 됩니다. 그때는 고난도라든가 헷갈리는 문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스피드를 좀 올릴 거야. 내가 중간중간에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있고 니네한테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거거든. 그럼 내가 중간에 시간 컷해서 딱 자르면 그 시간 안에 못 풀면 그 문제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문제별로 시간 대목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당한 시간 봐서 이 정도면 딱 자르면 니네가 다 못 푸는데 벌써 컷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니네가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뜻이야. 그러면 엄청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얘들아. 절대로 여유있게 풀 수 있는 시험은 없어.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풀어내야 된다고. 빨리빨리 풀면서 정확하게 풀어야 돼. 수능이 몇 문제이지? 알고 있니? 수능 20문제잖아. 몇 분? 30분. 마킹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능은 한 문제당 1분 30초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니네가 이거 내기 문제를 1분 30초보다 더 늦게 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좀 더 쓰겠지. 쉬운 문제는 뭐 1분도 안 걸리고 풀 테니까. 그래도 절대 2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2분, 진짜 킬러 문제는 3분, 나머지는 30초 컷, 1분 컷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중간중간 얘기해 줄 거야. 이 문제는 30초짜리 나가면 30초 만에 풀어내야 된다.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놈도 이상한 소리 니네 잘하잖아. 그러면 기억이 언제 나는 거야 도대체? 왜 항상 기억이 안 나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선생님 지금 자체 교재에 있는 거는 기본 문제 플러스 약간 애매한 문제,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이 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 교재 다음 주에 책이 나오겠지만 그때 이제 책이 좀 두껍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걸 죄다 아주 깔끔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로 수능 특강을 곁들여서 풀 거거든. 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 수능 특강이라 뭐 개념 완성, 수능 완성,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 그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은 내 생각에 한 3년치는 풀어줘야 돼. 3년치. 그래서 3월달에 또 그걸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방학 동안 곁들여서 할 거는 2019학년도 수능 특강을 좀 볼 거야. 멀리 가면 재연구가 특히 그런 걸 잘하는데 서라물도 잘하지. 과거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000년대 초반까지 가야 돼. 문제를 거기까지 가서 뽑아와.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다. 그렇다고 너네가 20년째 다 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3월달에 다시 교재를 줄 때는 그 이제 선별된 문제들로 쭉 있을 거야. 그걸 또 한번 볼 거고. 어쨌든 지금은 2019학년도 거를 곁들여서 할 거니까 요거는 가볍게 풀어주고 그 문제는 조금 고민하면서 조금 이제 뭐 사고력을 좀 높이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아무튼 개념은 뭐 별거 없었죠. 이 첫 번째 단어는 어제 수업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너무 개념이 기억이 안 나서 힘들었다고 하던데, 여기 개념이라는 게 없잖아. 그냥 거리와 변이, 그죠? 알고 있지? 잠깐 떠올려 보자. 머릿속에서 떠올려 봐야 돼. 거리 변이, 거리는 그냥 이동하는 거리잖아. 단위는 미터 쓰는 거고, 그죠? 조금 선생님이 조금 말 빨라질 거야. 내가 1학년 초반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 나한테 통합과학 배웠던 친구들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점점 수업이 빨라질 거라 그랬거든. 이제 막 그 깨구락지 뱀 할 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내 말도 빨라지고 니네 스피드도 빨라져야 된다. 지금은 여유 있게 막 하하호 감사 할 때가 아니고 급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목표가 1등급이라서 그래. 목표를 3등급으로 잡으면 천천히 해도 되지. 3등급이 목표인 사람이 있나? 저는 엄마가 3만 받아오라 그랬어. 자네 목표 몇 등급인가? 1등급을 향해서 갔는데 혹시 안 돼서 2등급이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대부분이죠. 정말 말아먹어서 막 미치겠다, 막 죽고 싶다, 막 이래도 3등급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라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4라는 숫자는 잘 생각하지 않거든. 사실 4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목표는 1인 거지 뭐. 근데 그 1을 만든다는 게 알죠? 통합과학 시험 봐봤잖아. 쉽지 않다. 진짜 여차하면 2, 3 바로 밀리니까. 물리학은 더 심합니다. 이게. 가보자고. 하여튼 변이.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죠. 변이. 항상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물리에서 가장 니네가 헷갈리는 가장 그 패턴의 첫 삽은 변이. 방향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을 포함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직선거리 이런 개념. 변이. 처음과 나중에 위치 변화량. 좀 전문용어로는 이제 벡터량이라고 하죠. 물리에서 벡터. 그래서 방향이 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구별해야 된다. 이동거리는 그냥 이동한 총량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움직일 텐데 어쨌든 변이라고 하는 건 처음과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처음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돌아와 버리면 변이는 계속 증가하다가 변이가 줄어들 수 있어. 그지? 변이는 줄어드는 게 가능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변이의 크기지, 수치. 근데 변이는 갔다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걸어가는 걸 계속 세는 거기 때문에, 그죠? 가서 어디를 휘어지더라도 이동거리는 절대 줄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로 말을 하면 변이의 그래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죠? 이동거리는 어떻게 움직여도 계속 증가만 해야 돼. 맞죠? 개념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걸 좀 마찬가지죠. 출발해서 이렇게 오면 변이는 이거 직선거리라는 거지. 뭐 이런 걸 지금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제 그냥 수업을 했더니 못하겠다. 이게 보고 있으면 별게 없거든요. 왜냐면 개념을 이렇게 읽는다고 문제가 막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그죠? 개념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물리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애들은 자기가 문제를 못 풀면 개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입힌다. 그러고 하지 마 이제. 그거 끝난 거야. 그 문제 안에서 해결을 해. 내가 사고력이 부족한 거지 앞에 이 글귀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 아무튼 간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그죠? 근원지가 뭐냐는 거야. 속력은 거리가 근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 그러니까 방향이 없다는 얘기지. 속도는 변이가 근원지니까 이 변이의 방향을 따라갈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변위라고 하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가 아니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이 델타, 물리에서 델타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의 변화량이 변인데 그 방향을 속도가 따라간다. 내 말 들었어? 이해하고 있어? 위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위치의 변화량의 방향을 따라간다. 됐지? 좀 이따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단위는 똑같이 미터 퍼 세컨을 쓰죠. 평균 속도, 순간 속도는 뭐 당연한 거죠. 평균은 전체에 대한 얘기고, 그죠? 순간은 순간에 대한 얘기지. 평균은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뭐 평균 가속도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제일 니네가 앞부분에서 제일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개념이 가속도겠지. 가속도. 그죠? 걸린 시간만에 속도로 내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속도의 변화량이야. 이거 변화량. 변화량의 방향을 가속도가 따라가. 명심해. 속도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을 따라간다고. 만약에 앞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던 물체가 가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속도는 여전히 오른쪽 플러스지만 속도의 변화는 마이너스가 됐지. 맞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거를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속도랑 가속도의 부호가 반대면 느려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걸 밑줄 치고 외운다.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느려지는 거구나. 외우는 게 아니고 속도의 변화가 마이너스니까 그 속도의 변화를 나누는 게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라. 되나? 틀린다. 이제 틀려. 이런 데서 틀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니?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얘들아 물리 문제 그래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프 나오면 두 가지 분석하는 거 알지? 기울기랑 면적, 그죠?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겠지. 그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이제 속도 변화량, 그죠? 이렇게 기울기랑 면적 뭔지 빨리빨리 판단하시고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거.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시스템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쪽이지.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잖아.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 방향 또한 계속 일정한 가속도를 가져야 된다. 가속도의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가 변한다. 오케이. 밑에 한번 볼까요? 이 친구 한번 보자. 원운동입니다. 이건 원래 교육과정상 물리학 1에서 다루지는 잘 않지만 물리학 1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문제 낼 때 가볍게 그냥 한번 짚어줄 때 원운동을 던질 때가 있어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등속 원운동. 여기서 등속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건 빠르기죠. 빠르기가 일정하다 이 얘기지. 속도가 변한 건가? 얘들아 시험 얼마 안 남았어. 4달 남았어. 4달. 얼마 안 남은 거야. 근데 이제 좀 살아봤잖아. 4달 훅 간다. 4달 훅 가. 그러면 이제 바로 니네 다음 주가 중간고사 이런다니까. 어때? 빠르기가 일정하게 뱅뱅뱅 도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 자 갑니다. 얘들아 속도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속도가 빠르기 속도라고 하는 게 뭐야 얘들아? 속도 시간분의 변이죠. 물론 그렇지. 근데 속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말이잖아. 빠르기 플러스 방향 맞지? 여기서 빠르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속력이라고 방금 얘기했다 그죠? 그러니까 속력 플러스 방향 한 게 속도야.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건 무슨 뜻? 어떻게 움직여야 돼? 어떻게 움직여야 방향이 일정하다고 해요? 그렇죠.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속도가 변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뭐 한자까지 써서 하지 말자고. 나도 한자 잘 모르니까. 가속도가 뭐다? 속도가 어떻게 된 거다? 변한 거다. 그죠?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죠? 무조건 빨라지는 쪽이 아니고 빨라지든 느려지든 아무튼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속도가 변했대네.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맞다. 개념적으로 가야 된다니까. 아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라고 한다니까. 근데 니네가 방금 이거 속도가 변했다 했잖아. 그럼 가속도가 있는 거지. 그지? 자 막연하게 선입견으로 풀면 안 됩니다. 얘들아 되게 생각보다 예민해. 이 물리학 1 중간 기말고사 볼 때 이 문제 보기들이 되게 예민하다니까. 니네가 아직 안 겪어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 되게 짜잘한 것처럼 보이는 그 보기들이 막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니까. 이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속도가 변해서 가속도 운동도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 등가속도 운동이냐고 물어볼 거야. 뭐라 하지 이거? 가속도 운동인 건 맞다는 거야. 등가속도냐?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친구가 지금 가속도가 일정하냐고 묻는 거야.
어때? 속력이 일정하니까 방향 바뀌는 것도 일정하지. 방향이 바뀌는 그죠? 일정하게 바뀌고 있지. 우리가 원래 얘들아 기호로 써도 되지. 얘네 선행했잖아 이거. A가 이제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가속도.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벡터 표시까지는 빼도 되는데. 그냥 이건 어떻게 구한다는 뜻이냐면 걸린 시간이 몇 초니 뭐 정확히 쓰면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빼면 되는 것이고 속도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이게 속도 변화량이겠지 뭐. 그러니까 잘 들어 얘들아. 자 갑니다. 속도가 처음에 만약에 플러스 5m/s였어.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플러스 3m/s가 됐어.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 라고 하면 나중 거 플러스 3에서 그죠? 처음 거 플러스 5를 빼면 변화량이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구해봤더니 속도 변화량 델타 V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죠? 그러면 너도 마이너스야. 이렇게 된다니까. 되지? 그래서 가속도가 음수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친구를 보라고. 얘가 만약에 3m/s라고 속력 빠르기가 이걸 일정하게 논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려고 했어. 근데 여기도 3m/s고 계속 3m/s라는데 3에서 3 빼면 0이네. 그럼 속도 변화량이 없는 건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방향을 포함하는 속도 개념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속도에서 이 속도를 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제 벡터의 차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건 니네 교육 과정이 아니란 얘기야. 이건 물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묻진 않는다. 다만 뭐는 알아야 되냐면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이라고 쳐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속도에서 이렇게 생긴 속도를 빼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속도를 뺀다는 건 반대 벡터를 더하는 거거든. 이런 개념이 있어. 이걸 알으라고 하는 설명은 아니야. 그럼 니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사변형법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한다. 그럼 지금 내가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바로 두 속도의 차야, 차. 그게 항상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 여기서 만약 이거를 빼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그 구한 차가. 잘 봐. 개념만 잡으면 돼. 개념만.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해도 무조건 이렇게 돼. 빨간색 이 벡터의 차 속도 변화량이 계속 어디를 가리키는 것 같아? 원의 중심을 가리키게 된다.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했더라? 무슨 력? 구심력.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이 계속 원의 중심이야.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봐봐. 그냥 계속 흔들리잖아. 그죠?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라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가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니까 방향까지 일정한 가속도가 작용해야 돼. 근데 이 친구 니네가 봐도 가속도가 좀 방향이 변하지 않니? 방향이 일정하다는 건 무조건 한 방향이라니까. 한 방향. 이건 등가속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식의 개념은. 니네한테 벡터의 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니네 가속도 개념 잡아주려고 일부러 하는 건데 사실 물리학원에서 원운동은 잘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니네한테 가속도 개념을 심기엔 좋은 소재라는 거죠. 이 친구는 어때 그럼? 포물선 운동. 날아가는 내내 중력만 작용한다.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배웠잖아. 공기력은 항상 무시합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얘는 등가속 운동인가? 네. 자신 있게 가보자. 이거 등가속 운동 아닌가? 근데 승현이 너 1년 사이에 좀 뭐랄까 좀 늙었다. 이렇게 성숙해졌어. 윈터 했었잖아, 그지? 네. 2반이었나? 아니 저기 412. 그때 뭔가 해맑았는데. 고생을 얼마나 한 거야. 텐션이 좀 좋아요. 통합과학에서 아주 죽어났구만. 학교가 어디지 너? 재현. 이번에 기말 몇 점 맞았어? 이번에 80 몇이었던 거 같아요. 1컷 나왔어? 아니 1컷 몇 점인지 몰라? 아직 지민이 몰라? 96.
이상? 96? 네, 이번에 97점 맞은 애들이 안 한 애들만 8명. 100점 넘게 있잖아. 100점은 못 들었고 일단 들어. 왜? 내가 봤을 때 애들 중에도 2명이나 있는데? 최민석이랑 나 걔는 진짜 1년 동안 못 외우겠네. 윤재? 김윤재. 걔도 100점이라 했는데 아닌가? 뚜구가 조금 망했어. 뚜구. 석현이. 걔가 94, 3? 선동 이번 1컷 몇 나왔어? 저 선동 아닌가? 선동 맞다고? 근데 1컷을 모른다고? 안 알려줬어? 누가 아니가 모르면 모르는 거지. 넌 그런 건 귀담아 듣는 스타일 아니야? 아직 말을 안 해주죠. 다행이야 얘들아. 지긋지긋한 통합과 끝났잖아. 그 깨구락지 뱀 너무 싫었어. 근데 올해 1학년 또 하네. 미치겠어. 또 깨구락지가 뱀을 먹었다 이런 거 해야 돼. 생태가 제일 싫어 난. 진화 막 길이 뭐 늘어나고 막. 그냥 물리만 하게 해주면 안 되나. 자꾸 1학년을 하라고 하니까 돌아버리겠어. 뭐지? 생태계도 그렇고 막 그거 있잖아. 유전적 다양성 이런 거. 정말 싫어. 달팽이 무늬. 무슨 달팽이 무늬가 나랑 뭔 상관이냐 사실. 이런 거 또 해야 돼. 왜 저래 또. 자신 있게 해보자. 배웠잖아.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날아가는 내내 중력만 작용한다. 중력은 항상 아래쪽이다. 중력의 크기는 일정할 것이고 방향이 일정해 안 일정해? 항상 아래쪽이라니까. 계속 아래쪽이야. 등가속도 운동인 거지. 괜찮아? 속도가 일정한가? 속도 변했지. 가속도 운동이잖아. 근데 등자를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야. 아니 이 사람들아. 뉴턴 2법칙이 뭐예요? 뭐였죠? 뉴턴 2법칙. 설마 뉴턴 2법칙도 기억을 못해? 아무리 그게 까먹어도? 야 지나가는 할머니도 아시는 거. 작용 반대고. 뉴턴 2법칙이 뭐예요? F는 MA sigma. 이걸 모른다고?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걸 모르냐? 1이랑 2랑 3을 헷갈리는 거야. 뉴턴 하면 이게 떠오르긴 하지. 지난번에 누구였지? 누가 문제 풀다가 이걸 보고 뉴턴 법칙인가요? 이랬던 애가 있었어. 좀 심하지 않냐 이건? 이건 딱 봐도 뉴턴처럼 생겼잖아. 생긴 게. 이건 생긴 게 딱 얼굴이 아인슈타인같이 생기지 않았나? 난 원소 기호를 학창시절에 그렇게 외웠거든. 이거 보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칼슘처럼 생겼잖아, 그렇지? 이런 건 이름을 앞글자를 따왔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가 있냐? 인 같은 거 있죠. 그죠? 이게 우리 영어랑 우리나라 말 따로 다 덧붙여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면 이제 안 맞는 애들이 있잖아. 알루미늄은 잘 맞는데 사실 산소도 사실은 이제 많이 봐서 그렇지, 그죠? 우리나라 말로 써버리니까 이제 오랑 크게 연결이 안 되는 살짝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 황 같은 거, 황 이런 거. 이거 니네 어떻게 외워? 그냥 외워? 때려봤죠. 학창 시절에 이거 외우기 되게 싫은 건데 중학교 때. 가만히 보다 보면 얘가 되게 황처럼 생기지 않았어? 억지야.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있잖아. 왠지 모르게 인 같아. 쟤 되게 인처럼 생겼다. 이게 계속 보다 보게 돼. 사람 이름을 외운다는 게 그런 거잖아. 쟤 상원이 아니야? 이렇게 외워? 이걸 어떻게 알아? 그잖아. 얘의 약자가 이상원이야? 아니잖아. 보다 보니까 상원이 뒤통수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외웠던 거. 인처럼 생겼어. 지금 계속 봐도 이거는. 난 가끔 주차장 표지 봐도 인이 떠올라. 이런 식의 학습법의 폐해가 뭐만 봐도 계속 그렇게 보여요. 니네는 그런 경험이 아직 없나 보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농협
표지판 보면 막 암모니아 같고 이런 생각 나왔는데 KB 같은 것도 막 킬로바이트 뭐 이런 식의 계속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그래서 내가 니네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거야. 되게 뭔가를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을 계속하면 딱 박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띡 불러보고는 못 외워. 그래서 지금 오래 했던 애들은 외우잖아. 남도 연이야 현이야? 연? 연. 남도 요는 아니겠지. 근데 남도까지는 기억이 나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알고 있죠? 자, 이제 스피드 조금 올려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써줘야 됩니까? 일단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그죠? 기억하지? 써먹어야 돼.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B분의 AT, 기억하지? 저기서 S가 뭐야 얘들아? S가 뭐야? 거리야 변이야? 에헤이 지금 이거 쓰고 있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들 진짜. 아니 써도 되는데 이거 너무. 얘는 여러 과목을 공부하니까 라고 얘기했거든. 얘들아 이 식은 굉장히 간단한 식이잖아. 가속도가 뭐야?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지. 단위시간 1초당 속도가 얼마큼 더해지거나 빠지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흘러갈 시간이 똑딱똑딱 몇 초가 지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초당의 변화량에다가 전체 흐를 시간을 곱하면 총 변화량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AT라는 이 식을 보고 공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속도 변화의 총량이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속도 변화의 총량. 근데 처음 속도에서 속도 변화의 총량을 더하거나 빼면 그 이후 나중 속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얘기라고 그죠? 단순한 얘기야. 내가 지금 5층에 있는데 3층을 더 올라갔다? 그 3층이 여기 이거지 이거. 맞죠? 그러니까 5층에서 3층 가면 너 8층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그 개념인 거라고. 요거 이제 그래프에서 보통 유도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아무튼 뭐 도형적인 측면이긴 하니까 이거 변입니다 변이. 절대 조심해야 돼. 이거 거리 아니야. S를 거리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가 A에 있다가 B로 갔다 C로 갔잖아. 그럼 변이가 얼마냐면 120m 갔다가 50m 왔으니까 변이는 70이죠. 물론 변이는 방향이 있으니까 플러스 70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 부호 빼먹으면 감점이다. 플러스 70이야. 그럼 여기 S에다가 70을 넣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다가 120, 50에서 170이죠?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시간을 빼면 전부 다 방향이 있어. 속도도 방향이 있지, 가속도 방향이 있지, 변이도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 빼면 죄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넣어야 돼 여기다. 그리고 이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한 식 연립해가지고 시간을 없애는 거야. 그게 세 번째 식이죠.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은 2AS. 그래서 시간이 없죠? 시간 t를 없애서 조금 수월하게. 사실은 식은 두 개야.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뭐 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안 되네? t를 소거해봐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좀 지루하니까 미리 하나 소거해서 써준 거야. 저건 뭐 대단히 새로운 세 번째가 아니고 원래 1번과 2번 식을 합하면 세 번째 식이 된다. 그리고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구하는. 저 위에 C 그냥 평균이야. V바라고 읽어요. V바.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은 알고 있죠?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죠? 여기서 2는 시간이 아니고 단순한 숫자 2야. 두 과목 평균이야 그냥.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쓰는 거야. 명심하시고.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쓰는데 이 식은 아주 자주 써야 돼요. 이 식을 잘 쓰는 친구가 고난도 문제를 쉽게 툭툭 푸는 거야. 네,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요 식을 쓰면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식을 안 쓰면 문제를 아예 못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식은 필수식이야. 필수.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문제의 확신이 딱 들었어. 혹은 문제상 알려줬잖아. 그럼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는 이 식을 무조건 먼저 떠올려줘야 돼.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면 그 평균으로 이동거리라든가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루에 100번씩 써도 돼. 이거 괜찮아. 계속 쓰는 거야. 이거 이게 4개 있어. 그러니까 이거 4개밖에 없어 사실 여기서 식이.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우리 개념을 풀고 있잖아. 그게 다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니네가 만약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렸어. 개념을 몰라서일까? 아니라는 거야. 적용을 잘 못하거나 그 문제를 요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아주 많이 풀어야 돼. 알겠습니다. 여기 갔대. 120m 갔다가 50m 갔답니다. 뭐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 그죠? 민수의 변이의 크기는 70m 맞죠? 요런 말도 참 거시기해요. 예민하다 그랬잖아 생각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민수의 변위는 70m다 그러면 오답입니다. 민수의 변위는 플러스 70 혹은 마이너스 70이라고 해야 돼. 어디가 뭔지 안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물어볼 것만 알려주었을 거야. 오른쪽을 플러스를 한다. 그러면 플러스 70이라고 했어야 된다. 근데 일부러 변위의 크기라고 묻는 거지. 그럼 절대값 개념이 되면서 부호는 빼고 수치만 쓰는 거야. 그럼 기억은 맞는 거지. 그렇지? 민수의 평균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력. 여기다 스피드 좀 빨라질 겁니다. 점점 집중해서 가야 돼요. 민수의 평균 속력이니까 속도랑 속력은 다르지.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한 번만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하죠. 걸린 시간이 총 몇 초라고? 30초 갔다가 20초니까 총 50초. 속도라고 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50분에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D는 틀렸다. 2.4는 어떻게 나올까? 아니 오답을 하게 하려면 1.4라고 하든가. 안 그러냐? 2.4가 뭐야? 누가 만들었어 이거? 민수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3.6 어때? 3.4지? 산수가 아닌데 큰일 났어 이렇게. 왜 아들들 가르쳐야 돼? 아이 밖에 나와서 내 남의 자식은 가르치는데 우리 자식은 방치하고 있으면 큰일 났네. 밑에 깨구락지 문제 아니야.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 3번 미션으로 가보죠. 3번 수익 30초 컷. 3번 30초 컷. 강현수 강헌수? 현수예요. 컷!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3초가 넘었어요.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어이씨, 생각보다 짧네. 한 뒤에 두세 문제를 못 풀게 될 거야, 어려운 문제. 자, 갑니다. 하여튼 3번의 답은 알려줘요. 답지는 답은 3번의 4번이고요. 받았어, 승현이? 자, 7번 잠깐 가겠습니다. 직선 위로 운동하는 기본 문제죠. 위치와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7번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 기울기가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의미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위치와 시간을 곱한 개념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울기만 분석하면 되는데 처음 위치 4m에서 출발했답니다. 플러스 4m 출발했는데 위치가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 오른쪽 얘들아 별말 없으면 우리 앞으로 계속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자고. 그럼 지금 이 친구는 처음에 플러스 4라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오른쪽은 4m 위치에 있었던 뜻이지. 점점 지금 위치가 이렇게 줄어. 그러니까 왼쪽으로 걷고 있는 거야 얘는. 왼쪽으로 오고 있는 거라고. 근데 기울기가 속도래. 근데 기울기 쭉 구해봤더니 6초 때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오른쪽 4m에 있던 애가 점점 위치가 이렇게 온다는 건 왼쪽으로 걷고 있는 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지. 맞나? 속도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왔다. 근데 기울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 이거 기울기 변하니? 안 변하 그죠? 위치가 줄어드는 거지. 기울기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지. 맞죠? 왼쪽으로 일정하게 가는데 방향이 바뀌었을지는 그래프에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게 그 위치를 이제 그 수직선상으로만 나타내면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휘어질지도 몰라.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항상 이런 조건을 줍니다. 그죠?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물리학 원에서는 다 직선이니까 쫄 필요가 없다고. 했어. 여기 어때? 6초 위치. 자,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운동 방향. 바뀌었어. 몇 초 때 바뀌어? 4초 때 바뀌어? 6초 때 바뀌어? 6초 때 바뀌었어. 뭘 보고 알아? 위치가 위치가 반대로 틀었어도 되고 또 기울기가 속도인데 음의 기울기였다가 양의 기울기.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바뀐 거지. 그래서 6초일 때 얘는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초 때까지 10초 때까지 총 변이가 얼마일까요? 10초 때까지 변이가 얼마야? 3이다. 10초 때까지 변이 마이너스 4지. 그죠? 변이의 크기가 얼마야? 4지. 10초 때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야? 8. 10초 때까지 이동 거리는 6 왔다가 2 갔으니까 8 되는 거야. 8m. 그러면 10초 때까지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다 구할 수 있겠지. 되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 묻는 겁니다. 그지?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런 문제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네. 무조건 나와요. 주는 문제. 앞에 한 3번 문제는 3번이나 4번 정도 하나 주는 거야. 근데 보기를 좀 더 까다롭고 근데 까다롭게 해봤자인 거지.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낚시성 보기다가 슬쩍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려버리면 채점하다가 시험지를 이렇게 던지게 되는 거지. 망했다. 뒤에 못 푼 것도 3개나 있는데 아 하늘이 노랗다. 어떡하지? 전자약을 잘해보자 기말 때. 기말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지금 방학 때 여유 있을 때 그죠? 자 8번 30초 거 갑니다. 8번 30초. 오 많이 풀었네. 4번 나옵니까? 그렇지. 그 정도 스피드로 해주면 돼.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11번 잠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거는 나랑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얘들아. 기억하세요. 외우라는 뜻은 아니야.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위치와 시간 그래프야. 기울기가 속도겠지. 면적은 의미하는 거 없을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어때? 기울기가 점점 커지네. 잘 보세요. 이거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잘 들으시라고.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문제에서 등가속도란 말을 했나? 직선상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지. 그 말이 없으면 사실 이게 등가속도인지 아닌지 모르지. 가속도 운동인 건 확실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1초일 때 2.5m. 그러면 0에서 1초가 흐르는 동안 2.5m를 갔다는 뜻이야. 오른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 얼마가 된 거야? 1초 동안의 평균 속도 걸린 시간 1초분의 변이 2.5지. 그러니까 그럼 뭐 플러스 2.5m/s 아닙니까? 이렇게 구해낸 이 평균 속도라는 이 녀석은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야. 조심해 이건 100% 시험 문제입니다. 이 개념은 이 속도가 1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야 아니야? 여기서의 평균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고. 0.5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가 되나? 다시 이게 지금 0에서 2.5m까지 갔지. 중간 위치는 그럼 1.25m야 그죠? 중간 위치 1.25m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인가? 자, 잘 들으세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있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순간 속도가 평균 속도랑 어디가 일치하느냐 이건 되게 자주 물어본다. 명확히 기억합시다. 이것은 정확히 중간 시간 속도입니다. 이게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 이거 VT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그래프가 VT로 바꾸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프.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갈 거 아니겠니?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했다.
아까 등가속도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한다고? 요래를 구한다고. 요래 그지 요래. 그럼 여기 이 각도하고 이 각도에서 반띵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정확히 여기 중간이게 돼. 그게 어디야? 시간상으로도 정확히 중간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무조건 중간 시간의 속도가 평균 속도예요.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들아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죠? 면적? 변이 혹은 직선에서 움직였으면 돌아오지 않았어. 직선으로 쭉 갔어. 그럼 거리랑도 값은 똑같겠지. 맞지? 그럼 면적을 구해봐. 여기 이만큼의 면적과 여기 이만큼의 면적이 딱 또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평균 속도 이건 중간 시간에서의 속도는 맞지만 중간 위치에서의 속도가 아니더라. 중간 위치는 어디쯤인데? 면적이 그거잖아. 위치잖아. 그러니까 대충 봐도 이 정도는 잘라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중간 시간보다 조금 지나간 데까지 잘라야 된다고. 거기가 어디야? 중간 위치야. 그럼 그때 속력이 어디야? 이렇게 하면 여기야. 여기. 어때? 중간 위치에서의 속도는 평균 속도보다 크지. 지금 내가 한 요 개념 그냥 100% 시험문제 나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 개념은 어떤 형태로든 물어봐. 어떤 형태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도가 2.5m/s 이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자네. 자 그럼 1초에서 2초 사이 이 두 번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 구할 수 있니? 몇 m/s? 5.5. 잘했습니다. 5.5m/s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여기 중간 시간에서의 속도다. 맞아? 그럼 이 중간 시간이라는 게 몇 초야 도대체? 여기 몇 초죠? 0.5초고 여기는 1.5초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속도랍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 구할 수 있죠? 속도 변화량 얼마냐? 속도 변화량 3m/s. 5.5 빼기 2.5 한 거지? 그죠? 한 번씩은 상기하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큰 것이 작은 거 빼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돼. 방향이 있으니까. 5.5에서 3, 2.5 빼니까 3이에요. 그죠? 물론 플러스 3입니다. 뭘로 나눠요? 걸린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여기 시간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 여기서의 시간은 이거 시간 차이야. 그래서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플러스 3m/s 제곱이구나 라고 구해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이 친구는 처음에 여기 딱 해가지고 0초인 순간 속도가 0이었나? 0초인 순간 속도가 얼마나 해? 0 맞아? 아니 모르죠. 0초인 순간 속도 할 수 있어. 머리를 굴려야 돼. 물리학 1등급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빨리. 0초인 순간 속도 모르죠. 잘 안 되면 저기 있잖아. 첫 번째 식. 에이 왜 이래? 영초를 처음이라 해. 0.5초를 나중이라 해. 그죠? 그러면 써. V는 V0 플러스 AT. 그대로 가봐. 그럼 V가 나중 속도잖아. 나중 속도를 구해놨네. 그죠? 얼마로? 이렇게 구해놓은 거 아닌가? V0 지금 이거 구하겠다는 거 아닌가? 가속도는 플러스 3이라며. 마이너스는 이거 마이너스 넣어야 돼. 곱하기 걸린 시간 몇 초일까? 0.3.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그죠? V0가 얼마야? 1m/s. 0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거 보기에 딱 뭐라 그래? 기억에 0초인 순간 속도는 0이다. 그럴싸하거든. 얘는 왠지 원점만 가면 딱 0으로 회귀시키거든. 그런데 얘들아, 자 이렇게 식을 통해서 푸는 것도 물론 훌륭하죠.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봐. 가속도가 플러스 3이라는 게 무슨 뜻? 몇 초당? 1초당 3씩 빨라져요. 근데 0.5초인 순간 2.5m/s야. 그럼 이걸 과거로 0.5초 돌려봐. 그럼 속도를 얼마만 빼주면 될까? 1.5만 빼주면 되지. 그죠? 1m/s겠지. 이게 뭐야? 이거를 시험 볼 때 쓰고 있으면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고. 그죠? 딱 보니까 1이구만. 시간을 툭툭 아껴야지. 그렇게 세이브가 돼야 된다. 되겠니 얘들아? 욕심을 좀 내봐야 돼. 통합과학 배울 때랑 컨셉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욕심을 내야 된다고.
그래야 1등급 근처에 간다니까. 잠깐 쉬었다 가죠. 뭐야? 지금 빼놓은 거야? 안된 줄 알고. 아침에 올 거야? 네네. 계속? 에이.